여기 보세요. 나와있는 원의 방정식의 주제는 원과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거냐 이거였고, 중요한 얘기는 뭔가 너무 공식에 의존하기보다 그냥 원과 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 이해한다는 거에 초점을 둬봐. 원이 있어. 어떤 직선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접했대. 그러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성질은 뭐냐면, 이 직선 L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 거리를 우리가 보통 D라고 쓰잖아, 그지? 그 D가 이렇게 구해진다 치면은 이 D가 결국에 원의 반지름 R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맞지? 그 두 번째 성질, 접선 L하고 수직이에요. 누구?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직선은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다. 다 아는 얘기야, 그치? 이 두 가지를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게 먼저고 이제 부차적으로 따르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은 그냥 추가로 그냥 가능하면 외우고 아닌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만약에 원 밖에 점이 있는데 그 점 P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3,2였대.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이었대. 그때 얘부터 얘까지 연결해서 내가 접선을 그리면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접선은 무조건 두 개야. 당연히. 그 접선 두 개를 둘 다 구해보자 그런 뜻이거든. 그럼 내가 너네한테 뭐 공식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쨌거나 3,2를 지나가는 직선일 거 아니에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직선을 기울기는 모르지만 3,2를 지나가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냥 문자 m하고 질러놓고 3,2 지나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mx-y 빼기 뭐 3m 플러스 2는 0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애는 m 값이 당연히 두 개 있을 거야. 어떤 두 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치? 근데 일단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 여기에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 D가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식이 막 복잡하게 쓰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0,0 대입하면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있을 거고, 그게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이니까 얘랑 같은 상태여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거지. 그래야만 접한다 이거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 갖다 곱해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 이거를 양변 제곱하시면 9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 m제곱 플러스 1 나올 거니까, 뭐 넘겨서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뭘 하면 m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m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두 개가 바로 얘랑 얘거지. 이걸 처음부터 식을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 m하고 질러놓고 이 규칙을 만족하게 m값을 구했더니 그 m값이 하나,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오면 그 두 개가 바로 이 직선에 들어가는 기울기 두 개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접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런 방식으로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저번 시간에 하나 말했던 거, 중심이 원점일 때만큼은 좀 한 방에 쓰는 공식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알고 가자 이거야. 알겠지? 자, 1번하고 2번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랑 접해야 돼.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점 a, b를 줬을 때 얘기야. 맞지? 자,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x제곱은 x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고 y제곱은 y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a랑 b를 집어넣을 때 한 칸씩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 공식이 ax 플러스 by는 r제곱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었어. 맞지? 증명 간단하게 여기 원이 있다. 중심은 원점이었다. 중심 원점인 원 위에 a, b가 있었다. 맞죠? a, b에서의 접선식을 이렇게 쓰고 싶다.
그치?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성질 중에 이 두 번째 성질에 따라서 원의 중심과 접점 A, B를 연결하시면 접선이랑 서로 직교하고 있는 걸 알아? 요놈의 기울기는 A분의 B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를 기울기로 하면서 지나가는 좌표가 A, B니까 식을 요렇게 써볼 수가 있다는 거 맞지, 그지? 저 파란색을 열심히 정리할 건데 일단 양변에 B를 곱해서 분 모를 사라지게 만들고 B를 곱하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자, B 곱했으니까 B제곱 맞죠? 자, 그런데 A, B가 이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한 게 R제곱인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R제곱이라고 써주고 이 식을 다 옆으로 넘겨버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 알아들었어? 뭐 증명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활용합시다. 만약에 중심 원점의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이 있대. 근데 그 원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1,3이었대. 거기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싶대. 그러면 x 한 칸, y 한 칸에다가만 1하고 3을 집어넣으면 1x 더하기 3y는 10이다라고 한 방에 쓸 수 있다. 알겠지? 당연히 외우면 너무 좋은데 혹시 몰라도 뭐라고 할 수 있다고? y는 기울기 몰라. 지나가는 좌표는 1,3이야. 라고 쓰고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그 거리가 루트분의 절대값하고 나오는데 그게 루트 10이랑 똑같다고 하고 막 풀다 보면 n값이 나온다 그 얘기지 뭐. 알겠지? 모든 문제는 보라색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알면 좋긴 한데. 자, 두 번째 똑같아. 중심이 원점이었어야 돼. 반지름은 R이고. 자, 얘랑 접하면서 근데 기울기가 나와 있는 거야. 이번에는 기울기가 M인 직선. 됐지? 형태가 좀 요상하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쓴다. L은 Y는 야 기울기가 M이라며. 그럼 여기가 당연히 MX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결론부터 얘기하면 난 이거 대학교 갈 때까지 몰랐어. 이런 거 몰라도 다 풀 수 있어 보라색으로. 근데 나중에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애들이 물어봐서 알게 된 거야. 선생님 이거 몰라요? 막 이래. 모르는데?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대. 봐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5라고 해봐요. 됐죠? 그러면 요거랑 접하면서 만약에 내가 기울기가 2짜리인 게 쓰고 싶어. 그러면 직선상 그림이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잖아.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저 공식을 외웠다 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y는 기울기가 2니까 mx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r은 얼마야? r은 반지름이니까 루트 5야.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얘가 루트 5고 얘가 루트 5니까 여기가 결국 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의 이름은 2x 플러스 5. 여기 있는 거의 이름은 2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는 있다. 한 방에. 근데 역시나 못 외웠으면 이렇게 풀면 다 풀린다. 알겠지? 그래서 뭐 가능하면 외우고 아니 말고. 됐어요? 증명은 넘어갈게요. 자, 문제 와보세요. 사실 이제 개념서가 좋은 게 웬만한 증명들은 다 써 있으니까 본인이 까먹었거나 했을 때 유도 과정 같은 거 다 보고 공부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도 뭐 대수든 미적분이든 항상 개념 설명이 써 있는 책은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책을 사기가 아까우시면 교과서를 보세요. 그니까 수능 만점자 인터뷰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요. 그럼 뻑큐나 먹으라고 하고 무슨 개소리고. 근데 교과서가 가장 좋은 책이라는 팩트야. 그건 진짜 다 써 있어. 알겠지?
넘어와봐. 어디냐면은 필수 21번 합시다. 자, 원에 접하면서 직선에 평행한 접선을 다 구하시래요. 그죠? 누구랑 접한다? x-2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라는 원에 접해야 돼. 자, 얘랑 접하면서 3x 빼기 y 더하기 3은 0짜리랑 평행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얘랑 평행할 거니까 기울기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일단 기울기가 3이긴 해. 근데 뒤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문자라고 잡았다 이거지. 이렇게. 그랬더니만 그 애가 요놈의 접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상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반지름하고 똑같다. 그 원리로 다 풀 수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점집거 써야 되니까 정리할게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정리해놓고 얘부터 중심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럼 그 거리 b는 루트분의 절대값 9 더하기 1. 자, 이거 집어 넣으시면 절대값 안에 k 더하기 7하고 들어있겠죠. 그죠? 네. 그게 원의 반지름 2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 여기 갖다 곱해주면은 절대값에 k 플러스 7을 한 개, 얘를 여기 갖다 곱할 거니까 2루트 10이랑 똑같다 이거지. 자, 절대값을 떼면서 이쪽에 뿔마 붙이는 건 우리 공수원에서 배우고 왔다. 그래서 k 더하기 7은 2루트 10이랑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루트 10이랑 같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7 더하기 2루트 10 아니면 마이너스 7 빼기 2루트 10으로 두 개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들어간 거 하나, 얘가 들어간 거 하나. 정답이 두 개인 이유는 접선은 항상 두 개니까.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필수 22번.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대. x제곱 더하기 y제곱 쭉 써있어. 그치? 얘들아, 그 원방을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실래요? 중심하고 반지름 들어있게. 자,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을 하고 우변이 얼마야? 5 맞지?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뭐냐면 이런 원이 있대. 자, 근데 이런 원 위에 누가 있었다? 0,2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냥 그려.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0,2가 이렇게 있었나 보지. 나도 몰라. 그러면 그 0,2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구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배운 이런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돼.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식은 0,2를 지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또 m하고 쓰자. 그럼 기울기가 m이면서 요점을 지나갈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2라고 쓰면 그만이고 정리해. mx 빼기 y 플러스 2는 0. 그럼 이렇게 써있는 애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루트분의 절대값 m제곱 플러스 1분의 0,2를 넣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나는 지금 이 직선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하는 거야. 중심은 얘가 아니고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을 까지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2,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원의 반지름 루트 5랑 똑같다라는 이 식을 풀면 될 거고. 이해됐어? 여기 넘기시고 양면 제곱하시고. 됐어요? 넘어간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너네가 이 문제가 다 똑같다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너무 이 공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얘 하나 쓰면 끝나겠지라는 기대는 버려라.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 보다시피 이렇게 항상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알겠지? 무조건 이제 이 원리대로 푼다고 연습 좀 하시고 넘어오세요. 그럼 한번 필수 유형 23번을 풀어보세요. 얘들아 해볼 수 있겠어 이거? 응? 도현아?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헷갈리는 것 여기에서 여기다 그으라 그랬지. 원이 있겠지. 밖에 점이 있었겠지. 이런 거 구하고 싶은 거겠지. 그럼 이 직선은 얘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m하고 잡으면 마이너스 5,0 지나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mx 빼기 y 더하기 5m은 0이라고 써주면은 걔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하는 게 반지름하고 똑같다는 방식을 다 풀 수 있지. 맞지? 넘어갈 건데 이제는 이제 넘어가. 근데 요거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 그림에서 한번 이런 것도 공부해보자 이거야. 잘 들어봐. 원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원의 중심도 x축 위에 있지. 그리고 접점이 출발하는 곳, 접선이 출발하는 것도 x축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우리가 좌표를 쓰기가 편해. 만약에 봐봐. xy축도 있고 원도 막 중심이 이상한 데가 있고 접점도 막 이상한 데가 있고 이런 식이면 이럴 때는 뭔가 좌표를 쓰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모양이 너무 이쁘게 놓여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건지 잘 봐봐. 자,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 3 맞죠? 이렇게 해서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 3이야.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렇게가 y축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표시해놓고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맞죠? 여기가 3이고. 그럼 마이너스 5,0이라는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빠져나가가지고 한 요 정도쯤에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접선은 요렇게 지나가는 파란색 직선이니까 여기 뭔가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접점을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다고 치면 뭐가 만들어진다? 수직이 만들어진다? 대답해봐. 여기 원점이야? 마이너스 5,0이야? 이 길이 얼마야? 5야? 이 길이 얼마야? 그럼 이 길이 얼마여야 돼? 이 길이는 4여야 돼, 그지? 여긴 3이어야 되고 여긴 5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보여준 게 있어. 예전에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발을 또 내려가지고 그렸을 때
막 여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런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요쪽을 X, 요쪽을 Y라고 잡으면 X하고 Y의 비율은 A랑 B의 제곱의 B랑 똑같다 그랬어. 제발 알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얘가 4대 3이니까 내가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16대 9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원래 길이가 5였는데 5라는 길이를 16대 9로 쪼개고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 들어가는 이만큼의 초록색 길이는 5라는 길이를 25분의 9만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결국 얘가 5분의 9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좌표를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5분의 9만큼 원점에서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9야. Y좌표는 요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 이것도 알아. 이미 요 삼각형에, 이 파란색 삼각형에 요 각도에 대한 기울기가 이게 지금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3대 4대 5잖아.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또한 여기가 3대 4대 5겠지. 닮았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건 거꾸로 여기가 3대 4대 5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3대 4니까 여기가 3인데 5분의 9야. 여기는 5분의 10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되게 많이 쓰진 않거든? 왜냐면 이렇게 좌표가 X축이랑 평행하게 놓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애초에 내가 그랬잖아. 교수들이 막 계산을 졸라 해놓는 게 아니라고. 교수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놔. 이렇게. 해놓고 아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기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들은 되게 숫자가 깔끔하고 그림도 이쁘고 막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은 이런 책처럼 막 숫자 들어온 거 말고 막 쌤 같은 거 말고 실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의 사고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긴 해. 알겠지?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갖다 써갖고 하는 이 방식이면 다 풀 수 있긴 하다. 알겠지? 이거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뒤에 봅시다. 필수 24번. 자, 접선의 길이 구하래.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봐봐. 여기 원이 있어. 자, 원의 중심은 3,1이었어. 원 밖에 원점이 있었대. 0,0. 0,0에서 그냥 이런 접선의 길이가 궁금하대. 그지? 알고 있다. 얘부터 얘까지를 연결하는 길이는 반지름 2니까 루트 2. 얘는 3,1, 얘는 원점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한 거리는 루트 10. 피타 한번 써주시면 파란색이 나오고 끝나시겠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간다. 자, 25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 중3 2학기 때 원이 내신 대비하면서 봤을 그림인데 한 번만 볼게. 여기 봐봐. 공통 접선의 길인데 공통 접선의 종류가 두 개 있어. 첫 번째가 공통 외 접선. 두 번째가 공통 내 접선인데 그림이 뭔지 봐봐. 외 접선은 이렇게 원 두 개가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됐지? 이런 상황에서 외 접선이면 바깥에서 접하는 접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통 내 접선은 뭘까? 안쪽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크로스로 지나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한 방에 할게. 요거랑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내 접선이면은 이제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외접선인 초록색의 길이를 구할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볼 거고 주황색은 어떻게 할 건지 볼 거라고. 됐지? 자, 먼저 초록색은
얘가 접선이니까 접선의 성질 항상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시면 무조건 수직이 등장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맞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 만약에 원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치면 그럼 여기에 반지름 두 개가 이렇게 R원, R2가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둘이 반지름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좀 다르다고 치면은 분명히 요 길이랑 같게끔 평행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길이가 좀 남겠지, 이렇게 여기가. 그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심하고 중심하고 연결한 파란색의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문제에서 원의 정보를 다 줄 거니까 중심도 알고 중심도 알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파란색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이 조그만한 길이도 구할 수 있어. 반지름 두 개 빼면 되니까. 그럼 지금 파란색이랑 동그라미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그림에서 피타를 썼을 때 주황색을 구할 수 있잖아. 그 주황색의 길이가 곧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 문제가 야, 원 두 개 있대. 야, 요 길이 좀 구해보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얘랑 똑같은 길이가 뭐다? 한 중심을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하게 갖다 그려주면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이렇게 피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얘랑 똑같다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너네 이런 그림 다 봤어? 이거 일품감이 있어요. 중학교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집어? 아이씨. 자, 만약에 이 주황색 구하세. 이때는 어떻게 할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그릴게. 뭐 안쪽에 접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갖다 그릴게요.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 아, 이 보라색의 길이 구하고 싶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표시한 이 점이 여기에 접점이지. 여기가 여기에 접점이지.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야 돼. 수직이 아닌데? 아, 이게 내가 결벽증인 게 아니고 그림이 납득되지가 않으면 걔네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 자, 접하게 그려봐. 자, 여기 접점이야? 여기 중심이야? 약간 이렇게 그어서 여기 수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여기도 여기 중심하고 연결하시면 여기 접점이니까 이렇게 수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혹시 이거 이해돼? 요 선에 대해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관계를 엇각이라 그래. 근데 엇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얘랑 얘는 뭐해? 평행하겠지? 이해했지?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쭉 갖다 뻗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갖다 뻗어 그려도 당연히 이게 평행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어떤 길이냐면은 접선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의 길이가 궁금하거든, 이거. 그럼 얘랑 똑같은 길이를 내가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얘랑 똑같은 선을 여기 중심을 지나가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뻗어주면 같은 거잖아. 직사각형 만들어지면서. 그지?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길이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는 중심 사이 거리니까 구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죠.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는 반지름이니까. 결국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랑 같은 거니까. 이게 반지름 두 개 합이지. 그러면 결국에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두 개 합을 가지고 노란색을 구할 수 있잖아. 그 노란색이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뭐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안 배웠니? 네. 그래요? 내가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 중학생 가르친 거라서 교과서에도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25번을 볼게요. 제발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덤벼. 막 내접선이면 반지름 더하는 거야. 외접선이면 반지름 빼는 거야. 막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일단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됐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지. 됐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첫 번째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인 거고요. 두 번째가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둘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아까 보다시피 접선이 바깥에서 접하는 건지 안쪽 접하는 건지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야 돼. 내가 그냥 대충 그리고 놀고 있지만 이거만큼은 정확히 그려봐. 자, 중심 원점 반지름 5래.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에 여기가 5인 거잖아, 그치? 자, 얘 중심 어디 있어? 5 콤마 마산? 몇 콤마? 5 콤마. 그러면 요거랑 수직이 되게 있었겠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길이가 5면은 요 길이가 5야. 그럼 마삼이면 요 정도 가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의 논리만 부여해서 그리면 된다. 얘가 중심이야. 반지름 얼마야? 그러면 중심이 5 콤마 마이너스 3인데 반지름도 3이면 당연히 여기를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이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는 그림일 수가 없어, 애초에. 이렇게 둘이 만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당연하게도 두 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바깥에서 지나가는 이런 놈이지 않을까, 이렇게? 위 휘었니?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뭐 여기다 그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A라고 잡고 여기 있는 걸 B라고 잡았을 때 이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 얘기지. 됐어? B도 나가 있는 건 지우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원의 중심을 중심끼리 연결한다. 그 다음 접점을 중심하고 연결해서 수직이라고 표시한다. 접점을 중심하고 연결해서 수직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직각이 포함된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니까 파란색이랑 똑같은 걸 위에다가 슥 올려갖고 이렇게 갖다 그려주면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피타 쓰고 푼다. 이해됐어? 그러면 위에 있는 빗금친 그림이 현재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5 콤마 마삼부터 0 콤마 0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루트의 34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긴 거 반지름 5, 짧은 거 반지름 3. 둘이 빼시면 여기는 2가 될 거니까 얘랑 얘랑 빼주면 여기는 루트 30하고 남겠죠.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여기에는 없지만 센과 RPM에는 들어있는 유형이 있거든? 그럼 너네 그럴 수 있잖아. 너네 입장에서 센과 RPM은 되게 기본적인 책이잖아? 유형서? 근데 거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면 뭔가 내가 안 가르쳤나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더 할 거니까 봐봐.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딱 쉬었다가 다음 단원 가면 돼요. 오케이? 응? 이거 아마 너네 안 배웠을 거야. 그냥 문제집만 있어가지고 대충 막 해설지 보고 막 이해하고 넘어갔을 건데 극선의 방정식. 장준 배웠어? 들어보면 알 것 같아. 접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극선이 뭘까? 자, 잘 들어봐. 극선이 뭐냐면 일단 한글로 써줄게. 원 밖에 원 밖의 점에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림 몇 개 생긴다고? 원 밖의 점에서 그 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 두 접선에 접점이 몇 개 있을까? 접선이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접점도 두 개 있겠죠? 네. 그지? 두 접선에 정확하게 두 접점인 거지.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야. 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접선을 그렸어. 접점이 두 개 생기잖아. 그 접점 두 개를 지나가는 요런 애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애를 앞으로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수학의 정석에 들어보면 다 들어있어. 알겠지?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극선에 대한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문제가 편한 상태가 되게 많거든요. 알겠지? 근데 이제 이 극선을 구하는 과정은 물어보지 마. 그런가 보다 해봐. 알겠지? 결론만 알려주고 증명은 할 수 없어. 해도 의미도 없고. 이렇게 쓸게. 여기 원이 있어. 여기에 자, 이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래. 그리고 여기 원 바깥에 있는 점이 만약에 3,4였대. 됐지? 그러면 이거랑 우리가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래. 근데 여기 위에 3,4가 있었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건 우리가 접선이라 그러지. 그리고 이 접선을 쓰는 방식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지. 중심이 원점인 상태였으니까 x 한 칸에 3 넣고 y 한 칸에 4 넣고 해서 이 주황색 직선을 우리가 3x 플러스 4y는 뭐 r제곱이 아니고 당연히 25다 이렇게 쓰겠죠. 반지름이 오니까. 맞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면 요게 여기 대입돼가지고 식을 써서 얘가 3x 플러스 4y는 r제곱이라고 쓰면 선생님 이거는 접점이 아닌데 이렇게 써도 되나요?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 그게 여기서 그은 접선과 여기서 그은 접선을 연결한 두 점을 지나가는 이 극선의 방정식이 얘예요. 그냥 네 하고 넘어가 제발. 네, 왜요? 응? 증명은 할 수 있지. 저거는 원점이 0,0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원점일 때밖에 안 돼요. 아 이것도요. 여기 중심이 원점일 때밖에 안 돼. 여기 봐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래. 중심 원점 반지름 얼마? 2. 그런데 여기에 5,3이 있었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점 P 5,3에서 여기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사각형 OAPB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아까도 했잖아. 그치?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극선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아까 풀어줬잖아. 그치?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반 나눠갖고 풀어줬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너가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 잠깐만 원 밖에 점이네? 접선 두 개 그었네? 근데 접선 두 개 그은 다음에 접점하고 접점이 나왔네? 그럼 내가 요거를 지나가는 직선을 한 방에 써볼 수 있네? 이건 극선이니까. 그럼 뭐라고 쓴다고? 이 점을 요 자리에 한 칸씩만 대입한 게 요 놈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5x 더하기 3y는 4가 될 수밖에 없어. 알겠어? 이걸 알고 있을 때 되게 편리한 게 그러면 요거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요만큼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요만큼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치 문제가 야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 그러면 너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비율 좀 구해봐라 이랬을 때 이거를 얘 대 얘라고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을까? 네. 이해돼?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손해볼 건 없어. 알겠지? 물론 옛날 나 때는 있었고 지금 몇 년, 한 10몇 년 동안 이게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몰라서 손해보는 문제는 없겠지. 그냥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만 있겠지. 대신 뭐 알면 더 빨리 풀고 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극선이라고 한다. 좋은 거 알고 계시고
아마 오늘 숙제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그때 나오면 한 번 더 해줄게. 알겠지? 너무 궁금하면 저기 나무위키나 유튜브에 쳐보세요. 다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원은 원인데 무슨 원이냐면 준원이야. 장준원. 이 봐. 원이 있어. 예?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됐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렸을 때 그 접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이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예각이라 그러지. 예각. 각도가 예각이잖아요. 딱 봐도. 그쵸. 근데 내 말은 이거야. 접선을 그릴 때마다 맨날 예각일까? 아니요. 됐지?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준원이라고 하냐면 상황이 이런 거야. 원 밖에 점에서 그 두 접선이 있는데 그 두 접선이 직교할 수도 있겠지. 네. 졸라 운이 좋으면 90도일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직교하도록 하는 그런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개 많아. 직교하도록 하는 그런 점들의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준원이라고 한다고. 뭔 소리인지 봐봐. 여기 봐요.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점이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으면 각도가 누가 봐도 예각이에요. 원이 있어요. 점이 누가 봐도 졸라 가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 할머니가 봐도 둔각이에요. 그러면 좀 적당히 있으면 그 적당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 있으면 잠깐만 직각인데?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각이 되는 상황이 얘 말고 없냐고. 얘가 직각인 건 알겠지. 그러니까 한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그럼 여기 뭔가 직각일 수 있지 않을까? 한 여기다가 그려도 이렇게 좀 직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요쪽에 그어도 이렇게 직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다 그어도 직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점들이 지금 이렇게 개 많잖아. 그런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원이 탄생한다고. 그게 준원이라고. 알겠어? 됐지?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아니? 여기 봐. 이거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돼. 자, 여기를 원래 중심 A, B라고 해볼게. A, B라고 하는 원의 바깥쪽에 이렇게 M, N이 있었다고 해볼게. 그래서 내가 요렇게 그은 접선과 요렇게 그은 접선을 봤는데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수직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됐지? 그럼 내 말을 들어봐. 접선이지. 접선이면 여기 있는 접점을 잡아서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얘가 몇 도? 90도. 90도. 여기 접점이지.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 90도지. 그러니까 원래 보라색이 90도인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얘까지 90도가 돼버리면 여기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좀 찌그러져 있지만 이게 무슨 그림인 거야? 그래, 90도가 4개니까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까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지. 됐어?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 됐으면 이거는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 원이 있었어. 됐지? 중심이 있었어. 자, 원 바깥에다가 점을 잡아서 접선끼리 직교하게 만들어봐 이 새끼야 라고 했다 치자. 그럼 걔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원의 반지름이 있잖아. 그 원의 반지름이 루트 2배만큼 확장되면 이렇게 늘 수 있지. 그 상태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얘를 잡아도 아이씨 수직이야. 얘를 잡아도 수직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응? 네. 그림이 좀 중심 같아서 그런데. 아, 이게 문제를 풀면서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해보자. 여기 1,2 원의 반지름 5 됐지? 그때 여기 바깥에 점 P가 있대.
P가 A, B래. 근데 A, B에서 여기 원에다가 그은 접선 두 개가 수직하고 싶대. 그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랬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멀리 찍으면 당연히 얘각밖에 안 나오니까 아 이 새끼 너무 먼데 좀 적당히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 요 정도 보냈다고 치면 요렇게 각이랑 아 여기 또 둔각인데 너무 좀 가까운데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랑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를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5짜리니까 여기가 5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5루트 2만큼 늘린 상태로 이렇게 한 바퀴 굴리면 다 된다 그런 얘기야. 네. 알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중심은 1,2로 유지가 되는데 반지름만 루트 2배 된 거니까 5루트 2일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알겠지? 없을까? 근데 항상 이 책은 이런 식이야. 앞에 개념에는 없는데 문제 풀다 보면 꼭 있어. 쌍놈 새끼. 만약에 있으면 같이 하고,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아시면 이제 원방에서 안 배운 건 없어요. 알겠죠? 됐나? 쳤다가 다음 달로 합시다.